안녕하세요, 리트입니다. 오늘은 수술한 지 한 27일, 28일, 한 달은 아직 안 됐고요. 한 27일, 26일 정도 된 날입니다. 몸무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몸무게는 자 보시면은 99.8. 얼마 전에 제가 두 자릿수에 드디어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몸무게가 115kg였으니까 지금 15.2kg 정도 빠졌는데, 어제는 99.5가 나왔는데 뭐 오늘 재니까 또 99.8이 돼버렸네요. 뭐 제가 뭐 따로 뭐 한 건 없고요. 식단은 이제 그 영양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잘 지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뭐 계단식으로 좀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선형으로 쫙 빠지는 게 아니고 좀 빠지다가 뭐 좀 정체해 왔다가 또 빠졌다가 정체기가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뭐 0.3kg 정도에 어차피 뭐 크게 신경 쓸 수준은 아니니까 내일 되면 또 빠져 있을 거예요.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진 않고요. 일단 요즘에 제가 식단을 어떻게 대충 먹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제가 저지방 우유 400ml랑 단백질 파우더 40g, 단백질 파우더 40g이면 단백질 36g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프로맥스라는 제품 먹는데, 이렇게 이제 우유 400ml랑 단백질 파우더 40g을 넣고 그대로 섞어버리면 맛이 없으니까 바나나 반 개를 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섞으면은 한 500ml 정도가 나와요. 요걸 이제 아침 저녁 나눠가지고 먹습니다. 한 번에 다 못 마셔요. 아침, 그리고 아침 먹고 좀 있다가 또 한 번 더 먹고, 저녁 먹고 또 저녁 먹고 좀 이따 한 번 더 먹고, 이런 식으로 먹으면은 포만감이 꽤 생겨가지고 뭐 밤늦게 되더라도 이제 야식 생각도 안 나고 그렇게 됩니다. 점심에 뭘 먹느냐? 점심에 먹는 거는 요즘에는 닭가슴살을 먹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영양사 선생님께서 뭐 고기 종류 뭐 닭다리나 뭐 로스용 고기 이런 걸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런 걸 이제 40g씩 먹어야 돼요, 한 끼에. 정육점에 가가지고 40g씩 잘라달라 하니까 현금 결제 안 하냐고, 현금 없으면 이런 건 보통은 안 해준다 하면서 막 눈치를 막 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고기 정육점에 많이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도 잘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이제 뭐 무슨 닭가슴살 파는 브랜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닭가슴살 파는 쇼핑몰에서 닭가슴살 이제 한 10개씩 주문해가지고 그걸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하나씩 까먹고 있는데, 그 닭가슴살도 한 덩이가 이제 120g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3등분으로 나눠가지고 먹게 되는데, 그 전날에 냉장고에 넣어서 자연 해동한 걸 꺼내서 가위로 3등분 정도로 자른 다음에 그걸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샐러드랑 같이 먹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께서 채소랑 같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드랑 닭가슴살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닭가슴살이 뭐 그렇게 부드러운 고기가 아닐 뿐더러 또 식사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은 아무래도 좀 막히고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먹습니다. 천천히 씹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 놓고 이제 집에서 천천히 씹으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밥 먹는 거 앞뒤로 30분 동안은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밥 먹다 보면은 퍽퍽해가지고 물이 엄청 마시고 싶은데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꼭 30분씩 기다려서 마시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다 좋습니다. 뭐 닭가슴살도 맛있고, 채소도 제가 원래 싫어했는데 샐러드도 이렇게 이제 다양한 걸 못 먹는 상태에서 샐러드를 먹으니까 또 맛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있고요. 일단 오늘 할 얘기는, 오늘 영상은 이제 보험 중에서도 이제 실비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그 제가 처음 비디오에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었죠. BMI가 35 이상이면은 이 수술은 무조건 건강보험을 받을 수가 있고, 30 이상이면서 관련 합병증이 있으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보험이야 뭐 아마 이 수술 고려하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다 조건이 되실 겁니다. 그 BMI 35라는 게 이제 요즘에 비만율이 높아가지고 35 이상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나라에서 하는 건강보험이 아니고 사보험, 그러니까 실비보험이나 뭐 진단비 보험인데, 여러분 전부 다 실비보험 가지고 계시죠? 당뇨나 이런 게 있기 전에 가입한 실비, 그러니까 당뇨를 진단받기 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시면은 당뇨에 대해서도 진단이 될 거고, 만약에 당뇨에 걸린 다음에 실비보험에 가입을 하셨다면은 고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뇨병 관련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부담보, 그러니까 당뇨병 관련해서 쓴 병원비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안 해준다, 이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 여러분 보험 계약에.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이제 당뇨병 생기기 전에 실비보험에 가입한 분들의 경우고요. 일단 당뇨에 대해서 부담보가 떨어진 게 아니라면은, 당뇨가 있으시면서 이 수술을 한 분은 무조건 실비보험이나 진단비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수술이 이제 뭐 비만 수술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사실 비만 수술이 맞긴 합니다. 위우회술이나 위절제술 자체가 원래는 이제 당뇨 치료를 위한 수술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위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뭐 위암 치료하거나 그럴 때 하는 수술이었고, 위우회술 같은 경우 이제 비만 환자들 왜? 응? 인사해. 자, 안녕. 원래는 이제 위우회술이 야, 가 좀. 원래는 위우회술이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한 수술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당뇨 치료에도 효과가 있더라. 보통 이제 비만이신 분들 중에서 당뇨가 많다 보니까 그런 수술 후 예후를 추적하다가 그런 걸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수술은 이제 그냥 비만 수술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비만 대사 수술, 비만 당뇨 수술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근데 보험사에서 약관에다가, 보험 계약 약관에다가 이런 내용을 명시를 해놨어요. 미용 목적의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성형 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지방 흡입 수술을 한다던가 뭐 그런 거는 이제 보상해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것까지 보상을 다 해주면은 사람들이 일부러 막 수술하고 실비보험 청구하고 그래버릴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근데 이제 보험사랑 우리 위우회술 한 환자들끼리의 분쟁이 가끔 일어나는데 그 분쟁의 원인이 이제 이게 미용 수술이냐 당뇨 치료 수술이냐 뭐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분쟁이 좀 일어난다고 해요. 보니까 이제 뭐 보험사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뭐 군말 없이 잘 주는 보험사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수술이 당뇨 치료 목적이 뭐 30%고 비만 치료 목적이 70%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 목적에 대해서는 못 준다. 아니면은 뭐 나라에서 위우회술 위절제술을 건강보험에 적용시킨 이유가 비만을 질병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면은 비만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거기 때문에 수술비를 못 준다. 만약에 실비보험 보상을 받고 싶다면은 건강보험 적용 안 되도록 비급여로 다시 결제를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황당한 주장을 하는 보험사들이 있긴 한데, 일단 당뇨가 있으면 거의 무조건 수술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보험사에서 돈 아끼려고 처음에 이제 안 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야 뭐 계속 뭐 따지고 또 뭐 손해사정사 불러가지고 막 조사하고 의사한테 이제 사실 확인하고 뭐 그러다 보면 결국엔 주게 됩니다. 그 과정이 귀찮을 뿐이지 어떻게든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당뇨가 없는데 수술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병증이 있으면 뭐 고지혈증이나 뭐 아니면 뭐 고혈압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받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분들은 이제 사실 케바케 사바사라서 제가 뭐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쟁을 해서 받아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이제 당뇨가 없이 수술을 하셨더라도 끝까지 결국에 못 받는 분들은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대부분은 그래도 분쟁해서 마지막엔 받아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비만만으로 인해 가지고 수술을 했다고 해도 사실 이건 미용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한 거죠. 비만이 있으면은 합병증이 지금은 없더라도 언제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비만이 아무튼 건강에 해로운 거니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만으로만 수술을 하더라도 무조건 실비보험은 챙겨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보험사에서 비만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한 게 아니고 미용 목적으로 수술한 경우에 안 된다고 한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예뻐지려고 멋있어지려고 이 수술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건강 때문에 그런 거지. 누가 예뻐지려고 배에다가 구멍을 뚫고 칼집을 내가지고 그 위를 잘라내고 막 위를 우회시키고 그런 수술을 하겠습니까? 그런 건 말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메리츠화재에서 이제 보험금 신청을 했는데,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인가 200만원 넘으면은 이게 서류 원본을 제출을 해야 돼요. 우편으로 보내던가 아니면 창고로 가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고로 가서 서류 제출을 했고요. 그날 이제 금요일이어가지고 영업일 지나고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바로 나왔습니다. 별 말 없었어요. 이게 제가 보험금 지급받은 내역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질병수술 위로금이라고 해가지고 30만원이라고 있었고, 입원이 일단 하루 2만원씩 해가지고 제가 9일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 중환자실에 있는 계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8만원 나왔고, 7대 질병 수술비 200만원. 7대 질병이라는 거 안에 당뇨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삼성인가 어딘가 7대 질병에 당뇨가 안 들어갈 회사를 하나 보긴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7대 질병에 당뇨가 들어갑니다. 7대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수술을 했다면은 수술비가 지급이 됩니다. 200만원 들어갔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쓴 병원비 그거 합쳐가지고 병원비가 이제 다른 분들은 보통 250에서 3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영상에서 언급을 했듯이 그 합병증으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그 출혈이 좀 있어가지고 재수술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입원비 다 합쳐가지고 491만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90%를 돌려받아서 총 돌려받은 금액이 574만 1117원. 그러니까 이제 수술비 490만원보다 한 200? 180만원 더 받은 거죠. 돈 벌려고 수술한 건 알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실비보험이나 진단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사실 수술비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처럼 진단비보험이 없고 실비보험만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수술비로 250만원을 쓰면은 225만원을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25만원만 내고 수술을 하는 거죠. 진짜 실비보험 적용되고 건강보험 적용되고 진짜 이 원래 한 1000 얼마 하던 수술비가 진짜 단돈 25만원에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이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실비보험이 없더라도 사실 뭐 250만원이면 사실 그렇게 큰 돈 아니에요. 이렇게 큰 스케일의 수술에 비해서는 250만원 큰 돈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8년까지는 진짜 이 수술 1000만원 주고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는 물론 그런 분들이 뭐 불쌍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정말 살기 위해서 수술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비하면은 저희는 진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말 진짜 수술비 부담 없이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축복받은 아주 운이 아주 아주 행운을 받은 뭐라고 설명해. 아무튼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